선거 레이더입니다.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의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민선 8기 4년 동안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비전과 주요 공약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 받으셨잖아요. 네. 공직에 있다가 사퇴하신 이후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해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성환입니다. 저는 초중고를 부산에서 나온 토종 부산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요. 공직 생활을 한 30여 년 하다가 부산시에서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권한대행까지 한 이후에 정치에 다시 입문을 했고 이번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게 된 변성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네. 선거가 치러지는 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지 않은 선거죠. 그거는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힘들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거고요.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는 저는 평생을 이제 거의 공직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녹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능력,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그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고 그 지름길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부산시에서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제 능력을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시장 권한대행도 역임을 하셨고 네. 또 지난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는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보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민선 8기 부산시장 후보로서 제시할 부산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항상 도시 비전, 부산 비전,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다 내놓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내놓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비전이 뭐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부산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그거는 저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 행복 플랫폼으로 저는 부산시를 만들고 싶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제대로 이제 가꿀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플랫폼은 정류장 아닙니까, 그죠? 정류장이라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차를 타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근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죠. 그런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취지는 부산을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산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집결점 하에서 이런 시민들의 서로 조화로운 상승작용이 부산 발전을 더 성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행복한 플랫폼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도시 비전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공약도 하나하나 좀 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시민 행복 플랫폼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부산에서는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각 구군마다 굵직한 그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께서 보시기에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급한 일들이 많죠. 네. 청년이 떠나는 도시인데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우리 산업이 침체됐기 때문에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올해 안에 제가 6월 달에 만약에 선거가 치러지니까 네. 7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제일 급한 게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잘 아시다시피 네. 올 하반기에는 엑스포 관련돼서 현지 심사단이 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 집중을 해야죠.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가 우리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거든요. 당연히 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를 물으셔서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엑스포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현안이 요즘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가덕 신공항 부분입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은 제가 이제 권한 대행을 하면서 기존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이끌어냈고 검증의 과정에서 특별법을 다 성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울분이 터지는 일이에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탄은 무슨 말이냐면은 2030년 엑스포를 목표로 해서 그 절차를 최대한 땡겨서 29년도에는 개항을 해야 되지 한다는 생각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 이런 데 담겨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예타라고 그러죠. 예비 타당성 네. 조사를 면제하는 이제 국무회의 곧 통과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패스트트랙입니다. 굉장히 땡기자는 거죠. 공사 기간을 30년 전에 29년에 개항하자는 그런 목표 때문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은 2035년에 개항을 한다고 해요. 네, 늦춰졌죠. 그렇죠.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절차를 하나 다 밟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패스트트랙을 땡기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부산에서 한 약속이 있어요.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다. 그리고 물론 말의 실수라고 봅니다만은 본인이 부산 시민들께 유세 과정에서 임기 중에서 기항시키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거는 말실수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만큼 빨리 땡기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면은 이번에 국토부의 사타 결과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엑스포나 가덕 신공항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와 같은 이런 거대 SOC 사업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추구하는 부산의 방향, 시민 행복 플랫폼에 맞추는 그런 행복한 삶을 구석구석 다지는 그런 공약들을 꼭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우리 민주당 후보들하고 지역위원회 다면서 꼭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별 공약들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청장 출마자들하고 우리 당에 그거는 뭐냐면은 그 정책 자체가 생활 정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시장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님들이 꼭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급선무를 두고 우선권을 두고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자, 후보께서는 지난 17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셨는데요. 당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성 정치의 잘못으로 부산이 정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민선 있죠. 옛날에는 다 시장을 이제 국가에서 임명을 하는 관선이었지만 이제 민선이 시작된 이후에 이번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제 민선 8기가 도래합니다. 민선 7기 동안에 근 26년 동안의 기간에 이렇게 집권한 세력들을 보면은 네. 26년의 기간 중에 23년은 국민의힘. 지금 옛날에는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국민의힘 세력이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부산에 뭐를 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산에 변화가 없어요. 부산에 변화는 있죠. 노인과 바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 네. 매년 10,000명씩 떠나는 도시, 산업은 침체되고 부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침체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렸던 버팀목이었어요, 부산이. 그런데 그만큼 시들었다는 거죠.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23년 동안 했던 그 기득권 정치 세력, 국민의힘 세력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이 없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좀 바꿔보자고 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원래 권력 지형이 바뀐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불과 한 3년 남짓 하다가 전임시장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네. 다시 무산이 돼버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은 이 부산의 그동안의 희망 고문이었다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해결을 했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고 추진을 했죠. 우리 부산의 가장 큰 염원, 북한 2단계 개발 다 했습니다. 서부산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타 면제까지 했고, 이런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했던 성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과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지방선거에, 작년 보궐선거에도 큰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깊은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26년간의 과연 정치가 부산에서 뭐를 했느냐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가 변해야 된다. 정치의 가장 변화의 첫걸음이 저는 인물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매번 보던 사람들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제가 제 새로운 바람, 이오는 인물 교체가 제일 중요한 정치의 변혁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은 정책적인 변화나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민선 8기 정책 방향이 정말 중요할 텐데 후보님의 주요 공약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약은 이제 차츰차츰 네. 풀어낼 겁니다. 지금 이제 공약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약이라기보다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런 정치 변화, 인물의 교체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정말을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 행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변화입니다. 앞서 인물의 변화도 그렇고 산업 체질의 변화도 있고 뭐 모든 게 변화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변화 아닙니까? 이제 변화하는 게 결국은 생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변화. 근데 변화를 각 분야에서 다 만들어내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변화만 나오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속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하느냐. 지금 부산을 먹여 살리고 있는 미래 비전, 큰 비전들은 아마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 쪽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큰 그림들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빨리 쳐내느냐 하는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시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 중심이라는 얘기를 선거 때마다 앵무새처럼 되내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 결과물의 혜택을 받아왔느냐 하면은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많을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된 게 뭐냐? 이런 의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또한 우리 시민연대를 통해서, 시민과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고, 또 된 이후에는 과거와 좀 다른 트랙의 시민들과의 협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공약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방향성으로 보았을 때는 시민 중심 플랫폼을 위한 변화와 속도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민 중심.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쟁 상대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후보들도 쟁쟁한데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변성한 후보만의 경쟁력 또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새로움이죠.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기성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에서 일을 했고 부산의 미래 비전을 생각을 해왔던 공직자입니다. 이제 나와서 새롭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뭐 박형준 시장하고 비교를 하자면 저는 부산 토종입니다. 부산을 제대로 알고 부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 경험을 통해서 부산의 미래상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서 커본 사람들이 고향의 어려움을 제일 잘 압니다. 저는 토종 부산 사람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량 부분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부산에서 고위직을 첫 발걸음이 제가 해운대 구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시에 붙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이런 거는 부산시정을 제일 위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보직을 제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런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평생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편 후보 어느 누구보다도 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약 1년 정도 맡으셨는데요. 네.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십니까? 권한대행이 책임을 시정의 책임을 특히나 340만이라는 대도시에 시정을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성과라고 하면은 제일 큰 성과가 가덕신공항 그 기존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서부산의료원 우리네 부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산의료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격차도 있는 거죠.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도 제가 이끌어냈고요. 그 당시만 해도 7조 2천억이 넘는 국비를 2021년도 국비죠. 제가 따왔습니다. 뭐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정치의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성 정치와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정치를 하실 건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인물의 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행정에 몸을 담고 있고 부산시에 권한대행하고 있으면서 행정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는 부산 행정의 제일 최고위층이기도 하지만 부산 정치에 있어서도 중심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정치가 행정과의 제대로 접목이 이루어졌느냐 보면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역할은 당선된 이후에 당선되기 전에는 굉장히 정치와 밀접해서 정당 후보로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후에는 이런 살가운 정치와의 정당 정치와의 관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장이 되면은 우리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시당과 협업 관계를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당 쪽에서도 각종 시민의 불편사항 민원들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당의 후보로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피드백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또 각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청장님, 군수님들 이렇게 후보자들 이렇게 다니는 이유도 지역 정치가 가장 국민들의 생활에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생활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를 보면은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시장이 방문을 해서 순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밑바닥의 생활 정치를 제대로 보려면은 자주 나가야 됩니다. 시장이 자주 나가서 그 지역별로 현안도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정치의 과정들을 저는 꼭 담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 소개를 조금 드렸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온 부산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고위직을 거치면서 부산의 발전, 부산의 미래를 고민해왔던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우리 시민과 함께 부산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나섰습니다. 제 슬로건이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부산 중심, 시민 중심입니다. 부산에 집중, 시민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부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변성환을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선거레이더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